안녕하세요, 포커나입니다. 2025년 1월 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12월 27일 상한가급 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적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별로 안 됐어요. 예,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조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엄청 거래량이 적은데 뭐 마지막 날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는 뭐 역시나 뭐 별로 강하진 못했죠. 물론 뭐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매수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보다는 외인들이 매수를 해야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4년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먼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미국장 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특공교육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진행을 할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1월 3일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번에는 주식 선물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실시간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특공교육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미국장이 끝났으니까 미국장 보죠. 미국장이 또 밀렸어요. 그쵸? 네, 미국장이 지금 계속 슬슬 밀리고 있는데 뭐 올라오겠죠. 그죠?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추세선 밑에서 추세선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 지금 사드 신호를 보면 매도 신호가 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긴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2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고점에서 밀리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을 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쌍봉으로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쌍봉으로 즉 뭐 크게 지금 하락은 하지 않지만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급락을 할 때 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최고점을 찍고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지선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19,200 정도 지지선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선물 한번 보죠. 선물. 자, 우리나라 선물 1년을 한번 쭉 돌아볼까요? 미국도 한번 1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어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보죠. 자, 미국은 2024년 지금 보시면 14,400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400에서 시작해서 2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2만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한 30% 정도 상승을 한 건가요? 30%가 상승한 거 맞네요. 30% 정도, 30% 조금 넘게 상승을 했는데, 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꿀럭꿀럭 하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죠. 여기도 하락을 했었고, 지금 4월달, 8월달, 9월달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요거 말고는 실제적으로 추세를 보면 계속 우상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라인을 그어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지금 S&P도 마찬가지. S&P도 지난 4월 그 다음에 8월에 한번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하다가 4월 달에 조금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우상향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드 신호를 이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고점에서 따박따박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 미국장도 이렇게 빠지는구나. 그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는구나. 매수 신호가 어디 나오는구나. 사드 신호를 이용해도 여러분들이 괜찮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물은 1년 동안에 어떻게 됐나? 산을 만들었네요. 그쵸? 일단은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2024년 열림선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우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점진적으로 상향을 하면서 우상향을 했다가 지난 7월달 최고점 찍은 다음에 완전히 급락을 하면서 우하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하향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예, 긴 꼬리 달았죠. 음봉으로 해서 마무리했고, 지금 최저점 근처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선물은 조만간 이 315를 갖다가 깰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에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가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 올해 초도 어려울 것 같고 환율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 힘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어떻게 움직였나. 산을 만들었네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매도 나왔죠. 선물.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매수. 요거 매도, 그 다음에 매도, 계속 매도. 이때부터 외인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선도 선물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겠지만은, 이게 안 되면은 이걸 보시면 되죠.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자, 아침에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하방으로 꺾였다가 바로 매수 양봉 뜨면서 올라왔어요.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봉 매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특공 교육에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매수. 여기서 매도, 요거 매수. 요거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컬러를 보면 아, 내가 지금 하방 매도가 나왔어도 언제까지 버텨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가르쳐 드리는 게 특공 교육입니다. 무조건 뭐 이거 컬러만 설정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 요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요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공 교육을 신청하시면 요런 걸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한번, 예, 보죠. 아, 코스피도 최악이죠. 예, 코스피도 최악이에요. 지난번에 계속 1월 달에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예, 장 초반에서 급락을 하다가 이제 2월부터 좀씩 올라와가지고 상승을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5월에 매도해서 이제 10월부터 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10월부터 산 사람들은 박살났죠. 추세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특정 종목들, 뭐 일부 종목들,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산주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면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은 움직임이 나왔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코스닥은 그나마 좀 괜찮았다. 연초에는. 그쵸. 연초에는 고점에서 놀았는데 지금 지난번에 7월을 넘기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추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 추세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돼요. 국정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셀코리아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월 2일 말고 12월 27일이 아니고요. 11월 30일이죠. 30일 상승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바이오 이거 다 말씀드렸죠. 막 상승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 QSI 얘도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미국장이 양자 쪽이 엄청나게 강하죠. 뭐 어떤 종목은 뭐 500%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 실제적으로 양자 쪽에서 뭐 크게 실적을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QSI도 마찬가지 양자암호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왔고 RS 오토네이션랑 유니퀘스트 RS 오토네이션 막판에 상 붙었네요. 요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엔비디아에서 그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 잭슨 토르를 갖다가 출시 예정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RS 오토네이션 뉴스 뜰 때 말씀드렸고요. 유니캐스트 마찬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니캐스트가 2등주였는데 상한가로 올라오면서 상승을 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셀루덤젠을 개발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에콰이 요거 무너졌네요. 상한가 못 들어갔나? 에콰이도 상한가 들어갔죠. 예, 에콰이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밀렸어요. 한 1% 가까이 밀렸는데, 미국도 이상하게 산타랠리 마지막까지 보통 올라오는데 3대 지수가 너무 올라서 그런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다고 합니다. 자, 특공 신청하실 분들은 예, 요거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QR 찍고 오셔도 되고요. 예, 문자 주셔도 됩니다. 예.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오리엔트 바이오 예, 이재명 테마로 올라온 거겠죠. QSI 양자 컴퓨터 상용화 기대감, RS 오토네이션 잭슨 토르 출시.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 잭슨 토르 관련한 종목들이 4종목 정도가 나왔어요, 오늘. 물론 나중에 다른 종목들도 나오겠지만, 잭슨 토르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캐스트도 마찬가지. 유니캐스트가 대장이었고, RS 오토네이션이 마지막까지 상한가를 못 갔는데 동시효과에 상 붙었습니다. 그래서 잭슨 토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잭슨 모듈 개발자 키트 전 라인에 국내 공급하는 것 때문에 유니캐스트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루메드 주사형 피부 이식제 셀루덤젠 개발 완료했다는 거, 에코아이는 탄소 포집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과 외인이 매수한 종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기관과 외인이 매수한 종목들, 한올 바이오파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바닥에서 움직임 나왔는데, 이 전에 이제 매수 신호, 예, 사드 신호가 나왔어요. 사드 신호가 나온 다음에 올라왔는데 15%나 올라왔는데, 요거 장중에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예, 한올 바이오파마 올라왔고, 요거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승 가능성이 있고, 외인과 여기서부터 외인이랑 기관이랑 좀씩 매수했는데, 요날 이제 확 당겨 놓은 거예요. 11만 주. 그 다음에 외인이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시간내로도 움직임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예, 포트폴리오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앞으로 좀 당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넥스도 계속 예, 수급이 들어오다가 연속으로 계속 밀리는데, 요것도 기관에서 10만 주, 외인이 28만 주 정도 매수했어요. 보통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투 화장품 관련한 종목, 요거 기관외인 좋아하는 종목이죠. 기관에서 15만 주, 외인이 15만 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다시 또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건가요? 유한양행이 지난번에 상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그죠? 상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돼서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7% 올라왔을 때도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했다가 지금 무너졌는데, 오늘도 예, 한 6% 올라왔는데, 기관에서 14만 주, 외인이 48만 주를 매수했어요. 이런 거는 바로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유한양행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죠. 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서는 한올 바이오파마랑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 지수가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게도 역시나 계속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에서 17만 주, 외국이 23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기관과 외인이 따로 산 종목들, 예, 한쪽에서 좀 몰아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로봇주들이 좋았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잭슨 토르 관련한 종목, 엔비디아에서 잭슨 토르를 출시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은 잭슨 토르 실제 출시를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얘네들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 기관에서 43,000주, 외국인이 14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눌러주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올라올 때 뭐 추세선 그려가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선을 딱 그려보면 대충 어디서 무너지는지 보이죠? 예, 추세선을 갖다가 잘 그리는 것도 좋은 매매 습관이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특공 교육을 받으시면 이런 거 잘 그리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스스로 매매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관에서 43,000주, 외국이 14만 주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삼성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 예. 그죠? 예.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많이 샀네요. 요거는 좀 지켜보세요. 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메스. 자, 바닥에서 신규 상장주, 외인이 23만 주 샀습니다. 시간으로 빠졌는데, 시메스는 조금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는 매매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쵸? 매매하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메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첫날 이 고점을 돌파 못하면 여기에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메스. 자, 그 다음에 SPG 로봇 관련한 종목. 요거 장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예, SPG. 그 다음에 네이처셀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외인이 24만 주를 샀네요. 와, 겁나 땡겨놨네요. 그쵸? 예, 그 SPG도 외인들이 12만 주 정도. 네이처셀 마찬가지. 루닛 AI 의료 관련한 종목, 요것도 외인이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인들이 매수한 거 살 때는 쭉 오르는데 그 다음에는 좀 밀려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시겠죠? 자, 12월 30일 상한가 급등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바이오부터 보죠. 왜 키보드가 안 돼? 자, 한번 보죠. 자, 오리엔트 바이오 상한가 들어갔죠. 아침부터 움직임이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막 상승할 때 이재명 관련한 종목 요때 뉴스가 떴는데 윤 대통령 태평장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오리엔트 바이오 올라오면서 다른 후발주들이 움직임 나왔습니다. 상근처까지 갔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는데 실제 오리엔트 바이오만 움직임이 나왔죠. 오리엔트 전공도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약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만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리엔트 바이오도 실질적으로 지금 안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그쵸?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는 좀 빠졌고 오리엔트 전공은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죠? 예. 아직도 오리엔트 전공이 제가 봤을 땐 대장주 같아요. 아직도 쌩쌩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QSI. 자, QSI 요거 양자모 관련해서 아침부터 빠르게 올라와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아침에 일단 얼음 들어갔고 2차 얼음까지 올라왔고요. 횡보하다가 상한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QSI 올라오면서 양자모 관련한 종목들 후발주들도 움직임 나왔죠. 자, RS 오토네이션 얘가 뉴스가 세 종목이 떴거든요. 로봇 관련한 종목 중에서 요 관련한 종목으로 세 종목이 떴어요. 원익홀딩스가 제일 먼저 떴고, 원익홀딩스가 제일 먼저 떴고, 원익홀딩스가 뜬 다음에 바로 유니캐스트,
예, 유니캐스트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RS 오토네이션까지 움직임 나왔는데, RS 오토네이션 같은 경우는 막판에 상한가 붙었어요. 그쵸? 동시호가에 붙었는데, RS 오토네이션 뉴스 뜨고 급등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왔고, 중간에 횡보하다가 막판에 상한가 붙었습니다. 상한가 잘 유지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유니캐스트도 같은 이슈죠. 예. 유니캐스트도 뉴스 뜨고 확 올라온 다음에 바로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어요. 요래서 이제 유니캐스가 먼저 올라왔는데, 요게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 잭슨2를 갖다가 예, 한다는 것 때문에 요 잭슨 모듈이랑 개발자 키트 전라인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건데, 잭슨2로 관련한 종목들은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움직임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셀루메드. 자, 셀루메드는 뭐 뉴스 뜨자마자 바로 붙어가지고 뭐 이거는 그죠? 예, 뉴스 뜨자마자 바로 얼으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예,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셀루덤젠 개발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콰이 탄소 포집 관련한 종목. 예, 얘도 뭐 마찬가지. 장대 양목 나온 다음에 밀리고, 양복 나오면 밀리고, 양복 나오면 밀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추세선을 딱 이렇게 그려보면 답이 보이죠. 추세선을 그려보세요. 추세선. 그러니까 추세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리기를 힘들면 여기 있는 추세선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실시간으로 움직임 나오는 거니까 요 추세선 밑으로 빠지면 정리,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콰이 같은 경우도 탄소 포집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상한가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인텍이 아침부터 강했죠. 네, 파인텍이 아침부터 강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강한 거 치고는 막판에 예, 좀 많이 무너졌어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 머스크에서 장거리 드론 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유이무인 항공기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 때문에 파인텍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장거리 드론이라고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종목 매매라는 건데, 요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공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퍼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예, 제일 중요한 거죠. 딥마인드. 예, 딥마인드도 드론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거리 드론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마인드 있고요. 딥마인드도 지금 뭐야? 왜 5분씩 테마에 들어가 있어? 드론 테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설정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오픈을 하고요. 테마가 돌면 테마 목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런 거를 골라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딥마인드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드론 테마로 올라온 거죠. 그죠? 기존의 드론 테마에서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나오는 겁니다. 캐리.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인데, 뭐 특별한 뉴스 없는 상황이고요. 시간으로 밀렸네요. 퀀텀 매트릭스. 최대 주주. 에지라 자선 신탁이 1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경제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냥 수급 들어오고 밀리고 계속 그랬어요. 하늘 바이오 하늘 소재과학 요거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뭐 요즘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상한가를 가니까 요런 것도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양자 컴퓨터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늘 소재 과학.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본다고 그러면, 1월 2일 날이죠.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뭐, 정치 관련한 종목들 그렇고,
RS 오토네이션랑 유니캐스트 요저 두 종목은 조금 더 갈 거예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양자 쪽은 계속 종목이 순환을 하거든요. 요 에코아이 요것도 마찬가지. 탄소 포집도 계속 순환매를 하니까 요거는 단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으로 올라온 것도 동전주 빼면은 뭐 거의 안 올라왔는데 아톤 이거 이슈 좋다고 그랬죠. 아톤이 새롭게 양자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톤. 자, 아톤이 많이 빠졌죠. 요거 뉴스 나왔을 때, 이거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후장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아톤. 시간으로 8.9% 올랐는데, 요거, 아톤 양자 컴퓨터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슈가 됐습니다. 요거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FC. MFC도 이거 장중에 있었던 종목이죠. 근데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이죠. MFC 200조 시장 API 유일한 대체 없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제일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개박살 내버렸어요. 오후장에 올라오는 건 보긴 해서 요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간으로 6% 정도 올랐습니다. 얘도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올라왔네요. 예, 그렇게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네이처셀. 자, 내년에 바이오헬스 제품 규제 지원 사업 첨생법. 네. 첨단 생명과학법이죠. 그죠? 예, 첨생법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기세포 동결제형의 해동 후 안정성 증대 조성 관련 특허 취득했다. 뭐 그것 때문에 장중에도 움직임 나왔던 것 같은데 시간으로 6% 올랐고요. ICTK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이죠. 예, ICTK 이것도 장중에 말씀드렸었는데 세게 올라왔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시간으로 4.3% 올랐고요. 패션 플랫폼 여성울로 관련한 종목인데 뭐 특별한 뉴스 없었는데 동전주니까 넘어갈게요. 아이윈 역시나 아이윈 플러스 오늘 이상하다. HTS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윈 플러스가 어디 있나요? 아이윈 플러스 여기 있네요. 요거 시간으로 2.6% 올랐고요.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이에요. 엑스게이트 요것도 양자암호로 막판에 조금 올랐네요. 시간으로 1.54% 올랐습니다. 뭐 1월 2일 날 본다 그러면 아톤만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톤. 근데 아톤도 신규성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하는 거 주식이든 선물이든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특공교육에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1월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24년이 마무리가 됐어요. 2024년은 초반에는 괜찮다가 그러니까 보통 7월 넘어가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문제는 시장에 돈이 없어요. 뭐 코인으로도 많이 갔고, 예, 그 다음에 그 주식 시장을 많이 떠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야지 주식 사람들이 몰리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거래량 없는 매매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년 2025년에 많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1월 2일 아침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